오늘 도내 사립유치원들이 개학 연기를 모두 철회해 보육대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학부모들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3.1절 10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병장으로 일생을 항일투쟁에 바친 윤희순 의사가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의사의 서훈이 가장 낮은 5등급에 불과해 품격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강원도 산림이 지난 15년 동안 축구장 면적의 11,516배인 8,223헥타르가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교사의 장애인 학생 성폭행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태백미래학교가 공립학교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도내 사립유치원들이 개학 연기를 모두 철회해 보육대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버스 운행을 하지 않는 등 파행 운영을 한 곳이 있는 데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학부모들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사립유치원 앞. 유치원 원아들이 부모 손을 잡고 등원합니다. 개학은 하는데 유치원 버스는 운행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 유치원 차량 운행은 따로 안 하셨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자가 등원으로. 다행히 등원은 했지만 학부모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든 빨리 서로 같이 조율을 해갖고 해결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입장이 서로 틀리니까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건 솔직히 부모 입장이니까 걱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죠. 현장에는 유치원 개학 여부를 확인하러 온 교육청 직원도 있었습니다. 기습적인 개학 연기 유치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교육청이 96개 도내 사립유치원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한 겁니다. 정상 운영되고 있고요. 원아들도 제 시간에 맞춰서 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도내 사립유치원 중 개학을 연기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개학 연기를 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는 감사의 말을 전했지만 개학 연기 운동을 시작한 한유총에 대해서는 사익 집단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개학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개학 연기라는 초유의 불법 사태를 계획하고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한유총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할 경우 시정명령에 이은 고발 조치 등 법적 절차를 강력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96개의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3월의 개학 연기 사태는 간신히 모면했지만 이 같은 사태가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른다는 점이 학부모와 교육당국의 고민으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정부가 최근 유관순 열사에게 최고 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해 여성 독립운동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춘천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병장으로 일생을 항일투쟁에 바친 윤희순 의사가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의사의 서훈이 가장 낮은 5등급에 불과해 훈격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무리 여자인들 나라 사랑 뭐를 쏘냐. 아무리 남녀가 유별한들 나라 없이 소용 있나. 우리도 나가 의병하러 나가보세요. 명성황후가 시해된 직후인 1895년 윤희순 의사가 여성 의병들을 모으기 위해 만든 안사람 의병가입니다. 춘천으로 시집온 윤희순은 시아버지와 남편을 따라 항일투쟁에 나섰습니다. 나라를 구하는데 남녀 구별은 없다며 춘천시 남면 가정리에서 여성 의병들을 모았습니다. 여성 의병들은 의병대에 밥을 지어주는 것은 물론 군사훈련을 받고 탄약을 제조해 공급했습니다. 윤희순은 나중엔 직접 의병대를 만들고 자신이 의병장으로 활약하며 일제를 향해 총구를 겨눴습니다. 그 여성들이 머리가 돈 사람이라고 이상한 소리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의 말씀이 마저 들어가니까 다 30명의 여성들이 나와서 동참을 해서 독립운동을 하셨고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이후에는 온 가족이 만주로 넘어갔습니다. 윤희순은 그곳에서도 학교를 짓고 조선 독립단과
가족 부대를 조직해 활동했습니다. 그러던 중 1935년 장남이 일본 경찰에 붙잡혀 고문 끝에 숨지자 11일 뒤 윤 의사도 7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에서 15년, 중국에서 25년, 윤희수는 장장 40년을 항일 투쟁에 몸바쳤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공적을 인정한 독립유공자 서훈 등급은 가장 낮은 5등급에 불과합니다. 오랫동안 항일 투쟁을 전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족장이라고 하는 그런 서훈은 조금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등급을 받으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선양 사업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방치됐던 동상은 이전을 준비하고 있고 윤 의사가 시집온 옛 집터는 제대로 관리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윤희순 의사가 살았던 집터는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관리도 받지 않고 방치돼 있습니다. 만약에 뭐 해주면 좋고 그냥 뭐 그래도 같은 또 집안이고 그러니까 이거 어떤 누가 와도 뭐 이렇게 내버려두는 것보다 깔끔하게 해놓고 그게 훨씬 낫잖아요. 윤희순 의사 선양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한 춘천시 조례는 올해 통과됐습니다. 3.1운동 100주년, 춘천과 강원도를 넘어 대한민국 여성 독립운동가를 대표하는 윤희순 의사에 대한 조명은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시작돼야 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지난해 교사의 장애 학생 성폭행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태백 미래학교가 공립학교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운영하고 장애 학생들의 인권 보호가 강화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립특수학교였던 태백 미래학교가 공립으로 전환돼 새 학기를 맞았습니다. 태백 미래학교의 사립재단은 해단하고 3월 1일자로 공립으로 전환했습니다. 새로 19명의 학생이 입학해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전교생은 58명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특수학교 학생들의 인권 강화 방안입니다. 강원도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인권 침해 위기 상황에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특수교육 전문직을 배치해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애 학생 인권 지원단도 정기 현장 지원과 인권 보호 교육, 성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학생들을 중심에 두고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 그것을 존중한다면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공론의 장에 나올 것이고 그 공론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교직원 모두가 정교사와 학교 직원 모두 교육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어 강원도 교육청 소속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신규 교사를 채용해 학생들의 학습권 확대에도 나섰습니다. 밝게 건강하게 그렇게 공부도 뭐 좋지만은 밝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선생님들이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태백 미래학교가 지난해 성폭행과 횡령 혐의 등의 아픔을 딛고 공립학교로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지난 1980년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해경 경비정이 침몰해 17명의 승선원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이 침몰 39년 만에 탐색 작업을 시작합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60톤급 해경 경비정 7위정은 지난 1980년 1월 23일 강원도 고성 거진 앞바다에서 다른 경비 함정과 충돌해 침몰했습니다. 해경 9명과 전경 8명 등 모두 17명이나 실종됐지만 수색이나 선체 인양, 사고 원인 규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경 17명이 승선해 경비 작전 중에 침몰됐던 해경 7위정에 대한 수색 작업이 39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유가족들이 선체 수색과 인양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뒤늦게 탐색 작업을 하기로 결정된 겁니다. 유가족들은 지금 뭐 살아 계신 분들이 연세가 지금 많으십니다. 그래서 더 한 분이라도 돌아가기 전에 빨리 찾아서 나라를 위해서 일한 분은 군무지에 좀 안창할 수 있는. 해경은 다음 달 11일까지 1200톤급 잠수 지원함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해양조사선 2호도호를 투입해 탐색 작업을 벌입니다. 탐색 작업은 침몰 추정 반경 5,000m 해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음파 탐지 장비 등이 사용됩니다. 리일장으로 한 간격은 한 300m로 해가지고 반경 한 3마일권 내를 집중 수색할 예정에 있고 현재로는 물표가 나와 있는 7개의 의심 물표가 있고 추가적으로
점유를 검색해서 탐색할 계획이 있습니다. 탐색 작업에서 선체를 발견하면 인양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도 영서 지역에 내일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집니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내일 영서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75 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매우 나쁨 수준이고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공공행정기관 직원들은 차량 이부제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고 관급 공사장의 작업 시간도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합니다. 강원도 산림이 지난 15년 동안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산림청 산림기본 통계에 따르면 강원도 14개 시군 산림 면적은 2000년 104만 7053헥타르에서 2015년 103만 8830헥타르로 8223헥타르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축구장 면적의 11,516배에 달합니다. 가장 산림 면적이 크게 변동된 곳은 영월군으로 1,544헥타르가 줄었습니다. 강원도의 산림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도시 팽창과 도시화 등에 따른 도로 건설 등 SOC 사업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중 단행할 중폭 규모의 개각에 도 출신 인사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관에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철원 출신의 삼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동해 출신 김현철 통일연구원장입니다. 철원 출신인 우 의원은 일각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동해 출신인 김현철 통일연구원장은 통일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는 춘천 출신으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홍남기 부총리가 입각해 있습니다. 양국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후보자인 A씨를 연합장 형태 인쇄물 발송에 의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양구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후보자인 A씨는 지난 2월 19일 정월 대보름 즈음에 학력을 포함해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된 편지 형식의 연합장을 평소 친교가 없는 조합원 2,600여 명에게 우편 발송함으로써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내일 정부 4개 부처 장관을 예방하고 막힌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섭니다. 최 지사는 내일 오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춘천 속초 고석화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횡성 상수원 보호구역 공장 입지 제한 완화,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목표 수질 완화, DMZ, 생물자연관 유치 등 강원도의 환경 분야 5대 핵심 현안을 놓고 담판을 짓습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를 예방하고 춘천 철원 고속도로와 제천 영월 고속도로 내년도 국비 반영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도내에서 지난해 하반기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인제군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보면 인제군이 68.6%로 고용률이 가장 높고 다음은 고성군과 화천군 순이었습니다. 고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삼척시로 57.2%였으며 강릉시와 춘천시 순으로 낮았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고용률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자체는 동해시로 4.7%포인트 올랐습니다. 영농철이 본격 시작되면서 춘천시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주말에도 운영합니다. 춘천시는 신부급에 위치한 중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오는 9일부터 주말에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과 같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입니다. 농민들이 사업소를 찾으면 농기계 임대와 반납, 수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사업소의 임대 농기계 이용 일수는 2,300일에 달하며 농기계 수리 건수는 2,400여 건이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5월부터 매월 두 번째 수요일에 추진해왔던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이번 달에는 가축 방역 이동 제한 해제와 봄철 퇴액비 사용에 따른 악취 발생 우려로 첫 번째 수요일인 모레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가 자체 대청소의 날로 농가에서는 축사 외부와 관리자 이동 통로를 철저히 소독하도록 했습니다. 또 축사 내부에 미생물을 충분히 사용해 가축 분뇨 처리와 악취 관리를 위생적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강원도는 고용노동부의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공모 사업에서 2개의 지역 혁신 프로젝트, 8개의 세부 사업과 24개의 일반 사업이 선정돼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자치단체가 고용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면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